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삶의 질을 비교, 평가해 보겠습니다. 삶의 질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경제적인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만족도, 그리고 객관적인 생활 조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아우르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 교육 수준, 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지표는 소득, 고용 비율, 주거 환경, 교육 수준, 건강 상태, 환경의 질, 치안 상태, 사회 기반 시설 등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측정 가능한 지표들입니다. 주관적 지표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주관적 건강 인지도, 사회적 지지, 긍정 또는 부정적 감정 경험 등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건강, 소득 소비 자산, 고용 임금, 교육, 여가, 사회적 관계, 안전, 환경, 주거, 시민 참여, 주관적 웰빙 등 11개 영역의 71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 행복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지만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은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평가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인 반면 행복은 주로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를 나타냅니다. 삶의 질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열악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도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호한 객관적 생활 조건은 개인이 행복감을 느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삶의 질에 대한 국가별 평가는 다양한 국제 지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UN 인간 개발 지수는 기대 수명, 교육 수준, 1인당 소득을 종합하여 각국의 인간 발전 정도를 측정합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9위로 평가되었으며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둘째, OECD 더 나은 삶 지수는 주거, 소득, 고용, 공동체, 교육, 환경, 건강, 시민 참여,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속하며 시민 참여, 주거, 교육 분야에서는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셋째, UN 세계 행복 보고서는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자유, 관용, 부패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하여 각국의 행복 수준을 평가하며 한국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넷째, 사회 발전 지수는 기본적인 인간 욕구, 웰빙의 기초, 기회 등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발전 정도를 측정합니다. 2020년 평가에서 한국은 163개국 중 17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객관적인 경제 및 사회 지표에서는 높은 순위에 있지만 주관적인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삶의 질 지표에서 어떤 순위를 차지했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UN 인간 개발 지수 순위를 보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홍콩, 덴마크 등이 최상위권을 형성했고 한국은 19위, 중국은 75위, 일본은 2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지표를 비교해보면 기대 수명에서 한국은 83.6세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이는데 빠른 의료 접근성과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대 수명은 78.2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기대 수명은 84.8세로 세계 최장수 국가 중 하나이며 의료체계의 발달 및 건강한 식생활, 노인 건강관리 등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3만 5천 달러,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DP는 약 5만 5천 달러였습니다. 중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1만 3천 달러이고 실질 GDP는 약 2만 2천 달러 수준입니다. 저렴한 물가 수준 덕분에 실질 GDP가 꽤 높게 나오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과 격차가 큽니다. 일본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3만 4천 달러, 실질 GDP는 약 5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지만 한국이 최근 빠른 성장을 통해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지만 인구가 많아 1인당 소득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세 나라의 교육 수준을 보면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25세에서 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율도 70% 이상으로 OECD 1위 수준입니다. 이는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교육 경쟁이 너무 치열한 부작용도 지적됩니다. 중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30에서 40% 수준이고 대졸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는 거대한 인구에 기인한 것으로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며 취업 및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등교육을 이수하려는 지망생이 급증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높고 입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일본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약 60%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대학과 취업 중심의 교육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경쟁은 심하지 않으며 학업 스트레스도 한국과 중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최신 발표된 사회 발전 지수를 비교해 보면 최상위권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등이며 일본이 13위, 한국이 17위, 중국이 100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삶의 질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 및 생활의 수준 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고소득 국가로 실질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중국은 급속 성장 중이나 지역 격차가 커서 대도시는 소득 수준이 높지만 농촌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둘째, 건강 및 기대 수명 면에서 일본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세계 최장수 국가입니다. 한국 역시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효율적인 장수 국가입니다. 중국은 국민건강보험이 확충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셋째, 교육 수준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교육열로 교육 수준이 아주 높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일본은 균형 잡힌 교육 체계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쟁도 온건한 편입니다. 중국은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교육 투자가 급격히 증가 중입니다. 넷째, 환경 및 주거 문제에서는 일본이 공공인프라, 도시 녹지 비율 등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기오염도 낮은 나라이고 한국은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서울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나라입니다. 중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지역마다 주거비 격차가 큰 나라입니다. 다섯째, 자유도와 사회 안정 면에서 일본은 치안과 사회 안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은 안전하지만 사회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높은 편입니다. 중국은 공권력 중심으로 사회적 안정이 유지되며 자유도 제한적인 나라입니다. 여섯째, 주관적 삶의 만족도 면에서 세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주관적 행복 지수는 중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이 특히 높습니다. 세 나라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행복 지수를 보면 2024년 기준 북유럽 국가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한국은 57위, 일본은 54위, 중국은 60위권으로 비슷한 순위를 보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한국인들은 경쟁과 부동산을 지적했고 중국인들은 경제적 격차와 사회 통제를 지적했으며 일본인들은 고령화와 고용 불안을 지적했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는 세 나라 국민들이 모두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기술과 유행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 나라의 삶의 질을 종합하면 한국은 IT와 교육 수준, 의료 접근성, 치안과 시민 참여 등 객관적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보이는 반면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와 주거비, 일과 삶의 균형, 환경 등 주관적 웰빙 관련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활력과 기회 등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면 환경 문제, 소득 격차 표현의 자유, 사회적 안전망 등이 약점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교육 수준, 건강과 장수, 삶의 안정성, 환경 등이 강점이고 일과 삶의 불균형, 고령화, 경제 침체 등이 약점입니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짧은 기간에 빠른 산업화와 고도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그로 인해 양성된 고급 인력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산물로 객관적 수치로 측정한 삶의 질 지표는 개선되었지만
고령화와 불평등이라는 문제점도 파생되었는데, 고령화는 성장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불평등은 불만과 사회 불안을 야기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고령화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원인과 정책은 사회구조, 문화에 따라 상이하며 대응 방법에 있어서도 출산율 제고와 고령자 복지 확대라는 공통점 속에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도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락하고 최근 30년간 장기 침체로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회피가 심화되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가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을 초래했고, 경직된 노동시장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초래하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보다 늦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지만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진행된 한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도시화와 생활비 증가, 젊은 세대의 고용 문제 등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이 고령화의 원인입니다. 세 나라는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통해법은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유입 촉진, 디지털 및 로봇 기술 등을 활용한 돌봄 복지 혁신 등입니다. 이 밖에 일본은 정년 연장과 고령 인력 재취업, 간병 로봇과 헬스케어 산업 육성, 외국인 간병 인력 확대,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고령 복지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이 도입되고, 경력 단절녀의 복귀 지원,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안정화 대책, 고령 친화적 산업 육성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자녀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출산 장려금 지원, 주택 지원, 고령자 복지 개선 및 연금 확대, 도시화 속도 조절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의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다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과 부의 불균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의 불균형 정도는 흔히 지니계수로 측정하는데, 한국은 0.34, 중국은 0.47, 일본은 0.33으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의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합니다. 소득의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상위 10% 부자가 총 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며 부동산이 불균형의 핵심입니다. 서울 근교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가 크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및 계층 이동이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 등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켰고, 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소득 불평등이 아주 심할 뿐 아니라 상위 1% 부자가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부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중국은 고도성장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부동산과 금융투기, 권력과 자본 결탁, 국유기업 특혜, 지역 간 불균형 개발 등이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실제는 심각한 자본주의적 불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소득 불평등이 그리 심하지 않지만 고도성장기보다는 지니계수가 훨씬 높아졌으며 상대적 빈곤율이 15% 내외로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청년층과 독거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규직 확대로 소득 격차가 고착화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자산 중심으로 부의 불균형 구조가 형성되어 고령층의 자산이 편중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현상으로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누진적 과세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교육기회의 평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은 부동산 정책을 강화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공공주택을 확대하며 논란이 있지만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주거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른바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빅테크 규제, 부자 증세, 농촌 개발 및 사교육 규제 등을 통해 교육 기회의 균등과 부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창생 전략을 전개하고,
정규직 전환 장려 및 최저임금 인상, 청년과 독거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지원 정책과 함께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한중일 모두 소득과 자산 불평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므로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고령화와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